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물 맞춰 넣고 쌀 씻고 밥솥 뚜껑 덮고 30년간 반복해온 이 일상이 이제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죠. 남편은 언제나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듭니다. 그리고는 숟가락 하나 들어보지도 않고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어느새 그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처음엔 상처받아서 울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아침마다 듣는 잔소리가 마치 시계 알람 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남편은 밥상머리에서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신문만 바라보며 밥을 먹고 가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한숨을 내쉬죠. 결혼 30년 나는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시부모님 모실 때도 집안 대소사 처리할 때도 나는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끔은 남편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뭔가 잘못되면 왜 그렇게 했냐며 핀잔만 들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은 양복 재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인사도 없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찬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까?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안일은 거의 돌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웃음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그래도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믿었거든요. 부부란 이런 것이고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가족일까? 정말 이게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일까?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집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작은 아들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없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하기 힘들었죠. 그래도 남편과 둘이서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나를 대화 상대가 아닌 그저 집 지키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도 잘 갔다 왔다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만 봅니다. 저녁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다가 그나마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그마저도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가끔은 그가 집에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혹시 오늘도 뭔가 잘못된 게 있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거든요. 청소는 제대로 했나? 빨래는 잘 개어뒀나? 반찬은 충분한가? 온종일 그런 걱정만 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오랜만에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산책? 뭔 산책? 피곤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은 언젠가부터 냉정해졌고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죠. 내가 말을 걸어도 들은 척 만 척, 내가 아픈 척해도 관심조차 없었어요. 한 번은 감기가 심해서 열이 많이 났는데 남편은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으라고 말하고는 그냥 출근해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 집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감정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 남편에게 나는 더 이상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처리해주는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의 그림자가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요. 어느 날 남편의 셔츠를 빨다가 주머니에서 낯선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에 여자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잘 들어갔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수진, 그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놀랍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가 꽤 예뻤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남편이 이런 메모를 받을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굳이 깊게 파고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뭔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저녁 먹을 때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밥 투정도 안 하고 심지어 오늘 국 맛이 괜찮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메모지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구나. 그 누군가는 이 사람을 웃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질투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컸다는 거예요. 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보다 예쁠까? 나보다 젊을까? 남편과 무슨 대화를 나눌까? 나는 남편과 언제부터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과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봤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보니 수진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 있었어요. 회사 일로 늦어질 것 같아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다정한 문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나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다른 곳에서 받고 있었구나. 나는 30년 동안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수진이라는 사람은 남편을 한 사람의 남자로 대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 없는 세상을 상상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나를 떠난다면? 만약 우리가 헤어진다면?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두려움보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48살의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남편은 언제나처럼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밥을 먹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여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몇 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동안의 냉랭했던 태도를 사과하려는 걸까?
아니면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자는 말을 하려는 걸까? 잠시나마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밥도 다 먹기 전에 말했죠. 이혼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더군요.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는 말처럼 담담하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는 나를 보며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힘들잖아.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내가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이혼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시끄럽다고 끄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상관없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부엌에서 춤을 췄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춤을 췄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어깨도 절로 들썩여졌습니다. 라디오 음악에 맞춰 돌고 돌며 춤을 추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나를 바라봤어요.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울면서 매달리거나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아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는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당황했죠. 식탁에 앉아있던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다가왔어요. 미쳤어? 지금 장난하냐?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과 너무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왜 이래? 정신이 나갔어? 남편이 라디오를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고마워요. 그 말, 왜 이제야 해줬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마 자신이 던진 이혼 선언이 이렇게 환영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 진짜 미친 거야? 이혼하자는데 왜 좋아해?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든 거예요. 30년 동안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그런 생활이 끝난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었다니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화내는 것만 봐도 벌벌 떨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여자야. 보통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할 텐데. 그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웃음이 나왔어요. 보통 사람? 내가 언제부터 보통 사람이었나요? 30년 동안 그저 참기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데 말이에요. 울고불고요? 왜 울어야 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람이 우나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나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감옥이라니. 하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양복 재킷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준비할 거야. 내가 원하는 조건 있으면 미리 생각해둬. 목소리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집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까? 30년 동안 나에게는 그렇게 크고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 보니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어요. 어깨도 처지고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다시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서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 넓은 집이 이제 온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그날 처음으로 내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30년을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는 줄곧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처음에는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 다음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그리고 나중에는 습관처럼 그냥 아내로만 살아왔죠. 내 이름은 언제부턴가 애들 엄마 이 여편네 밥이나 하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저녁에도 누가 언제 들어올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적막함이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도서관에 가는 것이었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동네 도서관에 회원증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어떤 분야 책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30년 동안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빌려봤어요. 소설도 읽어보고 에세이도 읽어보고 여행서도 펼쳐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남편 눈치 보며 텔레비전 채널 맞춰줄 필요도 없고 중간에 차 한 잔 타달라는 소리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가죽공예 수업에 등록하는 것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런 거 배워서 뭐해? 라는 남편의 핀잔 때문에 엄두도 못 냈을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처음 가죽을 만져보고 바늘로 꿰매는 법을 배울 때의 그 기쁨이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다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아줌마들이었는데 각자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그동안 찾아볼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세 번째로 한 일은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이었어요. 평생 혼자 영화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결혼 후에는 남편이나 아이들과만 영화를 봤죠. 그런데 혼자 보는 영화는 또 달랐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할 수 있었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왜 이리 늦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
그리고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는 이 평온한 시간들. 모든 게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는 걸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받을까 말까?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혹시 이혼 절차 때문에 급한 일이 있는 걸까?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쓸쓸해 보였어요. 나야.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같으면 깜짝 놀라며 어디가 아픈지 병원은 갔는지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갔어요?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감정 없는 목소리로요. 갔는데 혈압이 많이 올랐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남편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건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헤어졌어. 얼마 전에.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전화한 이유를요. 수진이라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혼자가 된 남편이 외로워서 다시 나를 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몸까지 아프니까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너밖에 없더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밖에 없다고? 30년 동안 내가 옆에 있을 때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이제 와서 너밖에 없다고 하다니요. 그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혼자가 되니까 갑자기 나를 찾는 거였어요.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남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냉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혼 서류도 다 진행 중이잖아요. 그걸 취소할 수도 있잖아.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30년이 행복했나요? 내가 되물었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지금이 훨씬 행복했거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이제 각자 각자의 길을 가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준 건 상처였고 내가 찾은 건 자유였으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편할 때만 나를 필요로 했지만 나는 이제 그런 식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평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제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스피커를 틀고 커피를 내립니다.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라디오 소리도 크게 틀 수 없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경쾌한 팝송을, 때로는 잔잔한 발라드를, 기분에 따라 클래식도 틉니다. 커피 향기와 함께 집 안가득 퍼지는 음악 소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가끔 음악에 맞춰 작게, 조용히 춤을 춰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던 그날처럼 신나게 추는 건 아니지만 몸을 살짝 흔들며
리듬을 타는 거죠. 그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음악이 흐르고 내가 좋아하는 향의 커피를 마시며 춤추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요. 요즘은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죽공예는 이제 제법 익숙해져서 지갑도 만들고 열쇠고리도 만들어요. 문화센터 선생님이 솜씨가 좋다며 작품 전시회에도 참여해보라고 권하셨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할 말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니 다들 따뜻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때로는 인생 이야기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혼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바다를 보며 걸었던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는 항상 그 사람 일정에 맞춰야 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그런 데는 왜 가냐며 핀잔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떠난 여행에서는 모든 게 내 마음대로였어요. 펜션 앞 카페에서 노을을 보며 차를 마시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죠. 만약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런 자유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혼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이 약속한 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줘서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해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 처음 본다며 좋아해요. 가끔 동네에서 남편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죠. 미안한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한때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담담한 안부 정도랄까요?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던 그날, 그건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48이라는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설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이제 저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직 나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요.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나 자신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한 잔의 온기 속에서 그녀는 문득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토록 길었던 침묵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까지 감동 인생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